자, 이번 시간에는 여성 호르몬과 난임, 사상 체질별로 어떤 것들이 이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소양이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과다, 태음이는 프로게스테론 부족, 소음이는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난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예. 어떻게 보면 그 임신 출산의 비밀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배란 그 전에는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피크로 오르죠. 주황색. 그러다가 이제 물론 이제 여포 자극 호르몬 FSH라고 이 호르몬 덕분으로 이게 이제 오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황체 호르몬이 LH가 오르게 되면 루테나이즈 피크가 이르게 되고,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그 후반기는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 여기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 혈관을 열어주는데, 이 혈관이 둘 다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썩어가지고 이제 자궁이 네크로시스가 돼가지고 이제 탈락하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건 뭐 거의 상식적인 거고, 뭐 여성분들도 이제 다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경쟁적인 기량 관계라고 하죠.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가 낮아진다. 시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낮아지는 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본처와 세컨드,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들어보면 이제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있으면은 한 사람은 이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란 전반기에 에스트로겐이 높을 때는 이제 프로게스틴이 조금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가 후반기에는 또 프로게스틴이 정권을 잡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 관계로 봐도 되죠. 여야 관계로. 예. 둘 다 정권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두 당이. 예. 뭐 연립 정부를 세울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이상적인 거고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겐은 이제 성장 호르몬처럼 이렇게 사과를 이제 익히게 하는 거죠. 예. 성장을 하게 이렇게 계속 그로스하게 이제 하는 거고,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사과가 원래 녹색이었다가 붉은색으로 성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처하게 하는 호르몬이죠, 영어로 말하면. 근데 프로게스테론 자체가 이제 임신이 사실 더 중요하죠. 그러면 프로게스테론 게스테 자체가 이제 임신할 뜻이니까 임신을 프로 시킨다, 계속 진행시킨다는 거니까 이게 중요하긴 하죠, 사실. 예. 물론 이제 에스트로겐이 임신 기간이 없진 않고 있긴 있는데 이제 찌그러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임신 기간 동안 자궁 경부를 좁히고 못 나가게 하는 거죠. 태아에게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이제 탯줄 그 혈관을 열어주고 자궁을 느슨하게 해가지고 이제 잘 이제 넓은 면적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트로겐에서 이제 자궁 경부가 열리고 태아로 가는 탯줄 공급이 차단되고, 그래서 이제 자궁 수축돼서 출산하죠. 이제 감꼭지에 이제가 달려가지고 이제 감이 익어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물주 하나님께서 프로게스테론을 만든 이유가 좀 이렇게 차근차근 천천히 하라고. 에스트로겐만 만약 있었으면 이제 너무 성장이 빨라가지고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천천히 이걸 이제 익혀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더 필요한 거죠. 오장육부가 다 기능이 완전해지고, 예. 10달 동안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습니다. 물론 이제 옥시토신이 출산에는 영향을 주는데 이제 여기서는 설명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까 말한 이제 이건 에스트로슨 발전기죠.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프로게스테론도 있고, 프로게스테론이 이 높아질 때는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예. 뭐 아까 설명한 거고, 이 중요한 게 이제 여기죠. 예. 임신이 처음 했을 때는 프로게스테론이 이렇게 높아졌다가 에스트로겐은 이제 여기서 좀 찌그러져 있죠. 예. 그러다가 에스트로겐이 확 올라가죠. 이제 나을 때쯤 되면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집 나간 전처랑 세컨드가
한 명이 집에 있으면 한 명이 집 나가고 이 경쟁적 기런 관계가 맞다는 얘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둘 다 높거나 둘 다 낮을 수가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높을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낮거나. 예. 이걸 이해를 해야 나중에 체질에 대해서 한 대가 낮고 한 대가 낮아진다. 이걸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질별로 높고 낮은 것들이 있다는 게 임신의 비밀이죠. 예. 소양인의 경우는 뭡니까? 에스트로겐이 너무 높다. 이게 이해하기가 비대신소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낮을 것 같은데 오히려 높아서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에스트로겐이 약간 강하니까 뭐 세컨드라고 하면 프로게스테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는 그 지방 같은 데가 원래는 이제 여성 호르몬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안드로겐 그 남성 호르몬 그 아로마타제라고 하죠. 그 억제제를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소양인 유방암 같은 것도 잘 걸리거든요. 다른 암은 잘 오는데 이제 아로마타제 이니비터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엽산과 관계 있는 이제 그러니까 근데 무조건 엽산을 이제 서양학에서 임신하면 먹이죠. 예. 절대로 비타민C나 엽산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 철분제도 먹으면 되죠. 엽산, 비타민C, 철분제가 다 소음인 거니까 소양인이랑 소음인은 완전히 반대 체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소양인 임신이 잘 되는데도 그런 것들 먹어가지고 안 될 수가 있다. 예. 물론 이제 체질 음식을 지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뭐 돼지고기 쪽으로 먹고 닭고기는 안 먹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예. 소양인의 경우 이제 여름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면. 그래서 겨울에 임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노하우죠. 그래서 이제 시험관 시술이라는 거 할 때는 겨울에 해라. 예. 이런 게 중요하죠. 반대되는 거니까 자기 여름이랑 반대되는 걸 기운을 얻어야 이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자연 임신도 겨울이 훨씬 수월하다. 예. 이것도 좀 따져봐요. 괜히 뭐 여름에만 이거 시험관 하면 안 되다가 겨울에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들어서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태음인의 경우도 중요하죠. 예. 태음인은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 이제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질이 좋은 게 아니라 양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상대적으로 과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소양인도 비슷할 수가 있죠. 예. 약간 그냥 보이는 면에서만 봤을 때는. 예. 또 이제 태음인과 소양인 합치면은 소음인 숫자랑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이제 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논문에서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은데 체질에 따라서 맞춰서 하면은 항상 좋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나 이제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 특히 이제 한의학적으로 프로게스테론 자체가 이제 봄의 기운이죠. 예. 보통 동물들도 발정기가 봄에 있지 않습니까? 녹용 같은 거, 예. 뭐 여러 가지 약이 있겠지만 물론 꼭 녹용이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태음인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도움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소양인과 같이 에스트로겐 만드는 엽산이나 비타민 C 같은 걸 먹지 말아라. 예. 뭐 철분제도 금기고. 예. 그리고 소음인의 경우 이제 에스트로겐 부족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그 공식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이제 엽산을 먹이니까 이거 좋은 거죠. 엽산을 많이. 과다 먹어도 된다. 이런 분들은. 일단 비타민C 먹어도 되고 철분제 먹어도 되고. 그 대신 꼭 뭐 임신 유지약에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뭐 제제를 뭐 주사 맞거나 이게 투약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이 잘 나가다가 결국은 이거 한번 프로게스테론 이거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뭐 임신도 봄에 아니 여름에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뭐 엽산 같은 경우는 태아, 뇌 축소, 신경건 발달에 필수니까 무조건 먹어라 이렇게 하죠. 무조건 다 주지 않습니까? 예. 산모들 체질과 상관없이 그러면 안 되죠. 엽산이란 거 이제 폴릭 애시드죠. 예. 근데 이제 나뭇잎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엽 자체가 나뭇잎 엽이니까 그 라틴어로 나뭇잎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채소나 이런 과일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비타민 B9이다. 비타민 M이라고 불린다. 예. 그래서 이제 3개월 전부터 뭐 먹고 14주까지 복용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게 자체가 잘못됐죠. 소음인한테만 딱 해당되고 다른 체질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소음 같은 경우는 레드 클로버가 좀 도움이 된다. 예, 붉은 토끼풀. 저도 가끔 붉은 토끼풀 보이면 뜯어먹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임신이랑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꼭 임신이랑 상관없이 체질에 따라 맞는 거죠. 남녀 구분 없이. 예. 저 같은 경우도 엽산 먹고 레드 클로버 먹고 철분제 먹는데 임신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체질에 맞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오히려 남녀 그것보다도 체질이 더 중요하죠. 철분제도 사실 생리 안 하는 남자가 먹는 영양제 먹는 사람 거의 못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먹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체질이 엄청 중요하다 생각보다.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도 이제 여름에 해야 된다. 예.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소음인이 이제 신대 비소죠. 예. 그게 뭐 한의사들은 다 알 거니까. 근데 그래서 생각해봐. 비뇨식 생식기 임신 같은 게 신이 작용하니까 호르몬이란 거 주관하니까 신이 커서 엉덩이도 좀 크고 이제 분리가 안 되죠. 위로 좀 솟아서. 그래서 임신을 잘하겠다 그렇게 하는데도 소음인의 경우가 임신을 못하는 경우가 난임이 생각보다 많죠. 예. 그러면 한의사들은 소음인은 자궁이 차니까 냉기가 많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죠. 물론 이제 뭐 그것도 맞긴 맞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아니 서양학 쪽 사상학적으로 보면은 에스트로겐 부족, 철분 엽산 부족 때문에 난임이 많습니다. 저도 같은 경우도 소음인약 써가지고 제가 100% 임신했는데 여자들 2명이 딱 있었는데 예. 뭐 소음인약은 십전대보탕 뭐 이런 약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임신에 도움이 되죠. 예. 승금단 이런 것들. 그리고 임신 초기에 이제 난자가 자궁이 착상하고 자랄 수 있게 도움된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태음인한테만 도움이 될 뿐 기타 체질에는 해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막 섞어가지고 약제 막 혼합으로 주거나 이런 식으로 막 짬뽕하는 게 제일 안 좋죠. 예. 딱 그걸 구별을 해야지 갈팡질팡하게 그건 그거죠.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막 이렇게 우리가 뭐 인천을 가려면은 서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서쪽이 한의학적으로 가을 쪽이니까 프로게스테론 쓰려는데 또 부산 가 남동 쪽으로 가 완전 안 되죠. 예. 동해바다 쪽으로 가 자기 차를 모는데 그 완전히 왔다 갔다 하면은 가장 해로운 거죠. 예. 북쪽으로 갔다가 나 북쪽으로 뭐 파주 가려고 서울에서 파주 가려고 하는데 또 밑으로 뭐 대저 호남선으로 내려와 그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방향성을 제시해야지 항상 의학이란 건 이것저것 뭐 잡다하게 영양제 100개 먹으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이 제일 안 좋죠. 체질이 건강에 해치고 약도 마찬가지고 딱 명백하게 구분되는 거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임신에 제일 좋은 방법은 호르몬 치료, 맞춤 치료, 한약 복용, 체질에 맞는 음식, 계절에 맞는 임신이 중요하죠. 예. 뭐 딴 것들은 뭐 다른 분들이 다 지키니까 그렇죠. 예. 뭐 배란기 때 뭐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난폭의 난포가 성장하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수치가 올라가고 이제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면 삼중선이죠. 세가닥선, 트리플 라인이 보이게 되죠. 근데 서양에서는 8에서 10mm가 제일 좋고 뭐 7, 8mm도 임신된다고 하는데 이게 제일 이디얼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스승님의 말에 들어보면 자궁 내막이 11에 13mm가 돼야 임신이 제일 잘 된다. 무조건 된다. 저는 굉장히 놀란 게 우리 스승님 막 45살 이런 분들도 임신시켜요. 거의 폐경 직전까지도 임신을 시키는 거 보면 저는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35세 넘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40 넘어가면 거의 포기 단계 들어가고. 근데 40세 넘으신 분들이 의외로 임신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전 참관 수업하기 때문에.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진짜 가능할까? 너무 이렇게 뭐 45살도 임신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과연 될까 거의 한의학적으로 뭐 폐경 한 5년밖에 앞두고 있은 분이 될까? 예. 그런데도 하긴 하더라고요. 예. 태양인의 경우는 이제 프로게스테론 과잉겠죠. 예. 그래서 결과 적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보면 엽산이나 철분 폴리게시드나 철분 먹는 게 진짜 웃기죠. 여자도 아니고 생리하거나 임신하는 것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먹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철분제는 사실 뭐
헤모글로빈 산소랑 결합해야 되니까 그 산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소음인이 그러니까 먹어야 되고 그리고 동일수세본도 이제 철분 그 대장장이 그 마치면은 철가루가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걸 먹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참 대단하죠. 소음인 딱 약으로 딱 분류를 해놨으니까. 예. FE라는 것들이 그래서 과거에는 엽산 철분 안 먹고도 임시 잘 마셨는데 왜 현대 여성은 영양제 챙겨 먹는데 난임이 많을까요? 예. 괜히 이런 것들이 엽산 이런 것들이 방해하는 거죠. 괜히 호르몬 잘못된 호르몬 주사 맞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맞는 거지만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이 좀 안 되긴 합니다. 특히 태음인 소음인의 경우는 좀 안 되기도 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암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남녀에 대한 영양소 차이도 중요하지만 한약적인 체질이 더 중요하다. 예.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뭐 결론을 다시 내리자면 태음인의 같은 경우는 프로게스테론 부족, 소양인은 에스트로겐 과잉, 소음인은 에스트로겐 부족. 예. 그게 제일 핵심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고 궁금하신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되겠습니다.